때는 조선 후기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기와집 담장 너머로 아침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날은 이 집 판서 대감의 75번째 생신날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주방에 불이 들어왔어요. 나인들이 종종 걸음을 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찜통에서 김이 오르고 기름 냄새가 마당까지 퍼져나가고 생전 처음 보는 식재료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전복, 해삼, 꿩고기, 곶감의 작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것 같은 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상이 다 차려지고 판서 대감이 방에 앉아 생신상을 받았을 때 대감의 표정이 영 밝지가 않았어요. 못 드시는 게 아니에요. 수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뭔가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음식 저 음식 천천히 훑어보다가 결국 수저를 내려놓으시면서 혼잣말처럼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떡이 없구나. 주방 상궁이 뒤에서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떡이 없던 게 아니에요. 떡은 있었어요. 두텁떡, 경단, 절편, 꿀떡까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렸거든요. 그런데 대감이 찾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판서 대감 이름은 이 이야기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느냐 하는 거예요. 대감의 어머니는 대감이 5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감이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고작 5해밖에 안 돼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대감이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얼굴도 아니고 어머니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부엌에서 들려오던 떡 치는 소리였어요. 쿵덕 쿵덕. 어린 대감은 그 소리에 잠이 깨면 이불 속에서 눈을 반쯤 뜨고 가만히 듣고 있었다고 해요. 소리가 멈추면 곧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따뜻한 찰떡 한 조각을 이불 속으로 밀어 넣어 주셨거든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이불 속에서 호호 불어가며 먹던 그 새벽. 그게 대감에게는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7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대감은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라 판서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먹고 싶은 건 뭐든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떡 맛은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시 맛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레시피를 전수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떡을 빚던 몸종이 어머니 돌아가신 이듬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같이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이후로 수십 년간 주방 나인들이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번번이 대감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이게 아니야. 맛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손으로 만드는데 결국 그 맛을 완성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재료,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도 어머니 손맛은 왜 그렇게 다른 건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맛 하나쯤은 다들 마음속에 품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그의 생신날도 대감은 그 떡 없이 상을 받았습니다.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 생신상을 반도 못 드시고 물리셨어요. 주방 상궁이 한숨을 내쉬며 뒷정리를 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늙은 참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한 가지 여쭤봐도 될는지요? 행랑채에 있는 막동이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그 떡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상궁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막동이가? 저 말 없는 아이가? 참모 할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닫았어요. 막동이. 이 아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해요.
조선시대 종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종이었습니다. 부모가 종이면 자식도 종.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막동이도 그렇게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막동이에게는 보통 종 아이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태어나던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막동이는 이름도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막동이 마지막으로 온 아이.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아이.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막동이가 7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13살인데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대감댁에서 먹고 자긴 하지만 딱히 이 아이를 챙겨주는 어른도 없었어요. 밥은 혼자 먹고 잠도 행랑채 구석에서 혼자 잡니다. 말이 없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하는 아이. 대감댁 식구 중에 막동이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모 할머니만은 이 아이를 유심히 봐왔어요. 왜 그랬냐고요? 참모 할머니가 막동이 아버지를 알았거든요. 막동이 아버지도 이댁종이었어요. 주방 일을 거들던 사람이었는데 참모 할머니 눈에는 막동이가 아버지를 꼭 닮은 거예요. 생김새도 말 수 없는 것도.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참모 할머니가 우물가를 지나다가 막동이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뭘 하나 봤더니 찹쌀을 손으로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야, 막동아. 그거 어디서 났어? 막동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참모 할머니가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막동이 아버지가 어떻게 찹쌀 다루는 법을 알았을까? 그 아버지는 누구한테서 배웠을까? 할머니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입 밖에 내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자기 생각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떡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상궁이 대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대감도 반신반의하셨어요. 13살 사내종이 그 맛을 안다고? 그래도 워낙 오래 찾아온 맛이었으니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간섭하지 마라. 그 아이 혼자 하게 내버려둬라. 생신 전날 밤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부엌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막동이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이 아이가 먼저 한 건 불을 크게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서 한동안 불만 바라봤습니다. 뭘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그 모습을 문틈으로 훔쳐보던 참모 할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꼭 어른 같았어요. 아주 오래된 어른. 한참 뒤 막동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물에 불려둔 찹쌀을 꺼냈어요. 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절구에 넣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쥐어짜기 시작했어요. 두 손으로 꽉 쥐었다 놓고 쥐었다 놓고 손가락 사이로 찹쌀이 으깨지면서 점점 찰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걸 1시간 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은 기계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걸 다 손으로 했어요. 근데 또 그냥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힘을 주는 방향, 손바닥의 열기, 쥐는 속도, 이게 다 달라지면 떡의 질감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노동이 아니라 일종의 기술이었습니다. 몸으로 익혀야 하는. 막동이 손이 빨개졌어요. 13살 아이 손이니까 작고 힘도 어른만 못한데 멈추지 않았어요.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일을 하듯이. 찹쌀이 충분히 치대어지자 막동이가 불 앞에 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보통은 하지 않는 걸 했어요. 소금을 넣는 시점이 달랐어요. 보통 주방 라인들은 다 쪄낸 다음에 간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막동이는 찌기 전에 넣었습니다. 아주 조금. 손가락 2개로 집어서 톡톡 찹쌀 위에 흩뿌리듯이. 나중에 이걸 본 상궁이 물었어요. 왜 미리 넣었어? 막동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단맛이 살아난다고. 솥 안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막동이가 뚜껑을 덮고 불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새벽 부엌의 소리라고는 장작 타는 소리, 솥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김소리뿐이었어요. 문틈으로 훔쳐보던 참모 할머니는 그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본인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났다고요. 떡이 완성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막동이가 뜨거운 떡을 배보자기에 싸고 콩가루를 고루 묻히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소반 위에 올려놓고 아무 말 없이 부엌 한쪽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생신상이 차려지고 판서대감이 방에 앉으셨어요. 막동이가 만든 떡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소반도 작고 담음새도 투박했어요. 옆에 있는 화려한 떡들에 비하면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대감이 그 떡을 한 조각 집어들었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씹다가 멈췄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상궁도 나인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대감이 눈을 떴는데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그러다가 상궁한테 조용히 물으셨어요. 그 아이 막동이라 했지. 그 아이 아비가 누구냐? 상궁이 대답했습니다. 예, 대감. 3년 전에 돌아가신 막세라는 종이옵니다. 대감이 다시 물으셨어요. 막세 어미는? 상궁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막세 어미는 옛날에 이 집에 있던 종인데 막세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사옵니다. 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한동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막동이 할머니, 그러니까 막세의 어머니. 이 여인이 누구였냐 하면요. 바로 판서 대감 어머니의 몸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판서 대감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찰떡을 빚을 때 그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이 빚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막동이 할머니였습니다. 두 여인이 같은 부엌에서 같은 찹쌀을 손으로 치대고 같은 불 앞에서 같은 솥을 지켰어요. 어머니와 몸종이 아니라 그 새벽만큼은 그냥 두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막동이 할머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들 막세에게 그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놓았어요. 손으로, 몸으로, 말이 아니라 손을 잡고 이렇게 쥐어라. 이 느낌이 날 때까지 해라. 막세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막동이 손을 잡았을 겁니다. 막동이가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7살이었어요.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지요. 그래도 막세는 했을 거예요. 아이 손을 잡고 찹쌀을 쥐어보게 하고 이 느낌이 어머니 손이다 라고. 그래서 막동이가 그 맛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배워서가 아니에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의 손을 아버지의 손을 통해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판서 대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 전 이불 속에서 어머니가 밀어 넣어주던 그 따뜻한 떡. 그 떡을 빚던 어머니 곁에 서 있던 여인. 그 여인의 손이 아들을 거쳐 손자의 손끝으로 이어져 지금 이 생신상 위에 놓인 거였습니다. 사람이 사라져도 손이 기억하고
손이 사라져도 다음 손으로 건너갔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세상의 손을 거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주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신상을 받다가 자리를 뜨시는 건 예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대감이 걸어가신 곳은 행랑채였습니다. 막동이는 부엌 한쪽에 아직 앉아 있었어요. 소반을 돌려보낸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꺼져가는 아궁이 앞에 그냥 있었습니다. 대감이 들어오는 걸 보고 막동이가 황급히 일어섰어요. 대감이 아무 말 없이 막동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한참 내려다보셨어요. 13살 아이, 빨갛게 부어오른 손, 새벽부터 한숨도 못 잔 눈. 대감이 한마디만 하셨어요. 수고했다. 막동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는데 어깨가 조금 떨렸다고 합니다. 참모 할머니가 나중에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대감도 울고 막동이도 울었어요. 근데 둘 다 소리는 안 냈어. 그냥 조용히. 두 사람이 같이 울 수 있었던 건 사실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대감은 5살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막동이는 태어나던 날 어머니를 잃었고요.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어머니 없이 자랐다는 것만큼은 둘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새벽 같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빚던 떡이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을 이어준 거였어요. 대감이 돌아서다가 멈추셨어요. 그러더니 방에서 가져온 떡 한 조각을 막동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너도 먹어라. 막동이가 그 떡을 받아들고 오래 바라봤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록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한 사람은 많은데 결국 남는 건 떡 한 조각입니다. 맛은 혀가 기억하는 게 아닌가 봐요. 손이 기억하고 몸이 기억하고 그 몸을 낳아준 사람이 기억하는 거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맛이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것, 할머니가 차려주시던 것, 아니면 이제는 다시 먹을 수 없는 그 시절의 어떤 냄새, 그 맛이 떠오른다면 그건 음식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맛을 만들어준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